예,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새벽 북한이 또다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오전 8시에 추가로 발사한 미사일까지 해서 모두 6개가 북한에서 발사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제부터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네. 그 예상대로 오늘 오전에 새벽에 한 차례 또 아침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요. 두 번째 발사한 미사일이 400km를 날아갔다. 성공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사실은 그동안은 지금 이번에 이제 오늘 두 발 쏘니까 6번째 쏜 거거든요. 근데 4번째까지 5월 말에 31일까지 쏜 거는 발사돼서 그냥 폭파하기도 하고 또 오르자마자 폭파하고 사실은 거의 발사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오늘은 150km 또 400km 이 정도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줄였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400km를 성공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거는 사실은 군에서 이제 그 레이더 궤적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이 목적이 에 따라서 성공 여부를 또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3,000km 날아가는 거긴 하지만 우선 사거리를 줄이고 또 어떤 폭발을 핵탄두를 탑재해서 이제 핵물질만 빼고요. 핵탄두 폭파 시험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당시 400km 날아가서 어떤 형태로 그 미사일 궤적이 사라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핵탄두 폭파 시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미사일 이제 맨 앞에 탄두가 있죠. 거기에 핵탄두를 집어넣는 거죠. 핵탄두를 집어넣는데 그러면 이제 미사일을 쏘면은 날아가서 어느 일정 자기가 타격한 지점에 상공에서 그 핵탄두가 폭발하게 되는 거죠. 핵폭탄이 폭발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핵물질을 빼면은 실질적으로 핵폭탄이 아니라 그냥 기폭체계 폭발이 되니까 지금 김정은이 그 지시를 했습니다. 핵탄두 폭파 시험을 해라. 지시를 했는데 그게 지하에서 이루어질 건지 아니면은 실제 미사일 비행 중에 이루어질 건지 그걸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무수단 미사일,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무수단 미사일이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구소련에서 북한이 SSN-6라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들여왔어요. 그게 이제 사거리가 한 2,000km 정도 됩니다. 그거를 개량을 했죠. 약 한 길이를 한 1.5m 정도 늘리고 그래서 그게 늘어나면 이제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한 3,4,000km 정도 가는 걸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 탄두 중량은 한 650kg 되니까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미사일인데 3,4,000km라는 사정거리는 적어도 미군이 있는 오키나와 또 실질적으로 미국 땅이지 않습니까? 괌은 괌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무수단에 집착하는 것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무수단 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돼 있는 무기죠? 한 50기 정도 지금 실전에 배치돼 있다고 했는데 미사일 전문가들 얘기는 미사일은 시험 발사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실전 배치됐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SSN-6가 구소련에서 약 90%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아도 그 무수단 미사일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막상 북한이 시험 발사를 해보니까 계속 실패를 하는 거죠. 저게 아직은 완성이 안 된 미사일이구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사일 발사는 계속해서 그 원산 일대에서 지금 미사일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곳이 그 시험 어떤 테스트 베드 그런 것처럼 돼 있나요? 그렇죠. 지금 대부분의 미사일이 원산 기대령이라는 데서 이제 발사를 하는데요. 그게 원산이라는 게 우리 지형적으로 보면은 안으로 이렇게 한반도 안으로 쑥 들어가 있고 일본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니까 그 공해를 확보하기가 발사하는 바다를 확보하기가 가장 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쏘는데 지난번에 그 3월달에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약 800km를 비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의 방공 식별구역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깜짝 놀랐죠. 이제 그런 정도로 긴 사정거리를 바다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게 바로 원산이다. 이렇게. 근데 무수단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거죠. 시험 발사는 이제 원산에서 이제 하는 거죠. 원산에서 자, 올해만 벌써 6번째입니다. 4월과 5월에 벌써 4번 미사일을 쏘아 올렸고요.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그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거를
사실 그 핵무기의 실전 배치라는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핵무기라는 거는 핵폭탄을 만들고 그것을 미사일에 운반수단인 미사일에 장착했을 때 그게 핵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뭐 스커드, 노동, 뭐 무수단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미사일의 개발이라고 보기보다는 예. 핵무기의 실전 배치를 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마지막 과정으로서 지금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 타격 능력을 더 높이기 위한 거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3월 달에 우선 맨 먼저 이제 김정은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모든 미사일을 발사하라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갖고 있는 핵 그 소형화된 핵 탄두가 약 한 600kg이 넘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아직 완성은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그것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스커드, 노동, 무수단, 그다음에 ICBM급인 KN-08, 14. 예. 그 지금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해서 성공을 했고요. 무수단 미사일도 3월 달에 발사 성공했고요. 예. 지금 무수단 차례입니다. 그 이제 무수단이 만약 성공하면은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이제 KN-08이나 14로 시험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그렇군요. 거죠. 뭐 김 박사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북한이 이렇게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집착하는 이유를 김주환 기자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북한 무수단 미사일은 태평양 괌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넣어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 증원 전력을 겨냥한 무기입니다. 지난 3월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대출력 고체 로켓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이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4월에는 ICBM 대륙간 탄도 로켓 대출력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몇 차례 실패했을 때 일각에서는 무기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미사일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미국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실패한 발사 시험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성과가 적지 않다고 말했고, 한반도 안보 전문가인 브루스 백톨 교수는 결국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실패 원인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새롭고 더 위협적이고 사거리가 더 긴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북한은 1980년대에는 사거리 300에서 500km의 스커드 미사일을, 1990년대에는 사거리 1300km인 노동 미사일을 개발했고 2000년대에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의 미사일 성능도 함께 향상됐다는 의미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네, 김주환 기자의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북한은 지금까지 6차례의 무수단 미사일을 쏴 올렸습니다. 하지만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실험들 있었는데 이 실험들 자체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미사일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한 번도 시험 발사를 하지 않다가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결함이 나타나니까 예. 그 결함들을 계속 고쳐 나간 거죠. 예. 여기에 이제 김정은이 지시는 곧 교시기 때문에 예. 속도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예. 매달 지금 쏘면서 계속 이제 실패하면은 원인을 추적해서 하고 하는데 이제 무수단의 어떤 성공을 한다면은 사실은 그 다음번이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KN-08이나 KN-14 같은 ICBM급 미사일이 예. 북한이 지금 그 개발은 했는데 시험 발사는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무수단과 그 ICBM급인 KN-08, 14는 비슷한 그 개량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결함이나 이런 것을 계속 고쳐나가는 어떤 기술적인 진전을 이루면은 KN-08이나 14는 아마 더 쉽게 성공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죠. KN-08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는 훨씬 더 무수단보다 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예. 뭐 한 10,000km 정도. 예.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 능력을 가진 걸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수단 발사를 했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거리를 넓혀가는 예. 거리를 늘려가는 키워가는 예.
그런 ICBM급으로 이제 시험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예, 그렇죠. 지금 무수단은 결국 3, 4천 킬로 가는 예. 거니까 이제 괌이 목표죠. 근데 북한이 그동안에 이제 군사 퍼레이드에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공개된 게 바로 KN-08과 일사인데 그 크기와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약 한 만 킬로 이상 가는 그야말로 ICBM급이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예. 네. 자,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에 따르면은 이 탄도 미사일 개발과 시험 발사는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무수단 로켓 발사 오늘 내용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진묵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